다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졌는데 내 집값만 올라가면은 또 이게 상위 2% 올라갈 수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당의 부동산 투기안이 일단 최종 의총 표결 결과로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종부세 상위 2%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좀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비슷하게 갈 것 같긴 한데 최종 법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종부세 상위 2%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약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최소한 지금 이슈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Q&A 형식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기존의 52만 5천 가구에서 28만 4,100 가구로 거의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법 개정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되 아마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위 2%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1세대 1주택자만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종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문제는 이 상위 2%예요. 상위 2%. 보통 세금이라고 하면 대상하고 금액을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데 이게 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 2% 이거는 지금 비율이지 않습니까? 비율. 그럼 상위 2%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은 이렇게 딱 줄을 세워가지고 여기 1등하고 2등 이렇게 딱 두 명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거든요. 밑에 98등, 98명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런 건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매년 변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연동되어 있는 공시가격, 그리고 또 공시가격은 집값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집값이 매년 변할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공시가격도 계속 변할 거고, 그럼 그 결과적으로 2% 대상도 계속 변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고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이게 상위 2%에 매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측 가능성이 많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2020년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있죠.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맞춘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집값도 변하면서 그에 따른 공시가격도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막 맞닥뜨리면서 상위 2%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계속해서 기준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좀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럼 다주택자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는 지금 나온 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의 다주택자 대상의 중과세율, 조정지역 2주택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겠죠. 1.2%에서 6.0%, 세부담 상한이 이렇게 더 올라갔죠. 기존의 150%에서 이게 300%.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전부 다 적용되고요. 그 결과 아마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서울 고가 1주택자는 상위 2%에 만약에 안 들어가서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적거나. 그런데 지방 다주택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더 옳은 거냐,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두고두고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1주택자인데 단독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랬다. 자, 그럼 부부 공동명의 어떻게 되느냐? 원래 2021년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라면은 단독명의에만 있었던 세액공제, 장기 보유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 이 부분도 선택하게끔, 즉 단독명의인 것처럼 해가지고 선택하게끔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이번에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부 공동명의도 그럼 상위 2% 여기에도 해당이 될 거냐?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면은 6억에서 3억을 또 추가해줘서 9억, 여기에서 다시 3억을 해주니까 12억이 됐는데,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당 6억이니까 총 합쳐서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안타까운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상위 2% 계산할 때 부부 공동명의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상위 2%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세를 내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세를 계속해서 낸다? 그렇죠. 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금액과 상관없이 상위 2%, 즉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그 상위 2%에 들어가 있으면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는데 그럴 리 없지만 전부 다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두 명은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비율로 가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상위 2%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졌는데 내 집값만 올라가면은 또 이게 상위 2%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비율이 적긴 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황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겠죠. 지역별 편차 등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한 이 상위 2%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다. 물론 이제 대부분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게 좀 또 하나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라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당 명의자별로 해서 6억 까지 공제를 하고 그 부분이 초과하면 종부세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1주택자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매년 6월 1일 현재로 해서 보유세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주택자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연도 종부세 대상자를 매년 발표해야 돼요. 여당 계획은 이거예요. 매년 발표하겠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좀 이런 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반대를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앞의 내용대로 실제 법이 통과돼서 진짜 그렇게 시행될 거냐라는 걸 건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까지로만 좀 보면은 정부에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는데,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조세의 부과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이게 근거가 없이 그냥 부과를 하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국회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상위 2%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면은 정부가 약간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 위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떨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 세수 확보에 대해서 약간 예측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당에서는 확정을 지었는데 현재 정부하고 이렇게 잘 돼서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단순한 게 아니죠.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도 이게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이고 내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이 부분이 좀 일단락돼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나오고 관련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곧바로 직방TV 절세의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모호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좀 확실하게 좀 명확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곧바로 영상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